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 작동해야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들이 평소에 잘 관리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는 일반 화재는 물론 전기 화재와 유류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소화기로 어린이집에 가장 널리 설치됩니다. 지시 압력계가 정상 범위인 녹색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관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치 기준으로는 복도의 경우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하고 33제곱미터 약 10평 이상의 실내 공간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위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불이 난 곳으로 던져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방법이 간단해 초기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파손 여부와 설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종사자들이 사용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로 주방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열 72도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하는 장치로 주로 보일러실이나 전기 설비 주변의 천장에 고정 설치됩니다. 주방의 기름 화재를 위한 K급 소화기와 보일러실이나 전기 설비 주변에 설치하는 자동 확산 소화기 모두 지정된 위치에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기한과 외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확산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은 월 1회 이상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옥내 소화전함 앞에는 개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위치 표시 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외국어가 표기된 사용 방법 표지판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함 내부에도 사용 방법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부의 밸브와 호스, 관창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호스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서 알람 밸브실, 즉 스프링클러 설비 유수 검지 장치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화재로 인해 물이 흐르는 유수 현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설비입니다. 화재가 아니더라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파손되거나 개방될 경우 수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옥내 소화전과 마찬가지로 알람 밸브실 문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스프링클러는 헤드 주변 60c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헤드가 천장 안에 매립되거나 페인트 같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배관의 파손, 누수, 부식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작동 점검하려면 소방펌프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 운전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뒤 기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이 끝난 뒤에는 토출 측 밸브를 열고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종합점검 대상이므로 이러한 펌프 동작 시험은 되도록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송수구입니다. 화재 초기에는 내부 소화수를 사용해 진압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외부 소방 펌프차를 통해 추가로 소화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방 펌프차가 호스를 연결해 건물 내 소화수를 공급하는 장치가 바로 송수구입니다. 특히 지하층이나 무창층 화재에는 연결 살수 설비를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수구 관리에서는 송수구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마개와 표지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 범위 표시도 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를 스스로 감지하고
내장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별도의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며 구획된 각실의 천장 중앙에 부착합니다. 점검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감지기 몸체의 시험 버튼을 눌러 경보음과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전지가 거의 소모되면 적색 표시등이 켜지거나 별도의 알림음이 울리므로 이런 신호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보 설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 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시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비상 경보 설비를 관리할 때는 발신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색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발신기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시험을 할 때에는 스위치를 눌러 누름 확인 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시각 경보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되어 강한 불빛 전멸로 화재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장비로 복도와 보육실, 교사 휴게실 등 주요 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화재를 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를 감지해 경종이나 사이렌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 설비입니다. 수신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 경비실, 원장실 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창고나 벽장에 설치하거나 물건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시 감지기가 탈락되거나 추가 구획실의 설치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점검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통시험은 수신기와 감지기, 발신기 회로가 끊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 뒤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눌러 선로 상태를 점검합니다. 둘째, 예비 전원 시험은 정전 시에도 수신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예비 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전압 표시가 24V면 정상입니다. 셋째, 동작 시험은 회로와 경종의 동작을 시험하는 것으로 모든 설비를 정지시킨 뒤 실시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앞에 2시험과는 달리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을 마친 뒤에는 모든 스위치를 반드시 정상 위치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신호를 받아 즉시 119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하는 장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자동 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적색 화재 표시등이 켜지며 정전 시에도 예비 전원으로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점검할 때는 먼저 소방관서에 작동 시험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네, 어린이집 속보기 점검 중입니다. 전원과 예비 전원 상태, 화재 신호 전송 여부를 20초 이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화재 신호가 3회 이상 녹음된 음성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지, 녹음 내용에 화재 발생 사실과 어린이집 명칭, 주소, 관계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점검 포인트. 지금까지 살펴본 2편의 핵심 점검 포인트입니다. 각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들을 살펴봤습니다. 각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는 것. 그것이 화재 현장에서 설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기, 가스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